네. 어, 이번 연도에 그 대학원생 박사과정, 통계학과 박사과정으로서 논문들을 조금 많이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보려고 녹화를 좀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은 제가 1월 3일 날 읽은 Recent Developments on Statistical Transfer Learning, 즉 통계적 관점에서의 전이학습에 대한 리뷰 논문을 GPT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금 PDF로 저장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이제 1월 7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좀 휘발되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이학습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되는 뭐 태스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수님께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최근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첫 스타트가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이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은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엄청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막 깊숙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까지 연구된 이 전이학습에 대한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넓게 좀 복습해보는 뭐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내용을 좀 깊숙이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타겟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이제 엠피리컬 리스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즉, 그 타겟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뭐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타겟 데이터의 표본 크기가 작거나 고차원 문제인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학습의 목적은 타겟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타겟 데이터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이 예를 어떤 걸로 들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로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송성문 선수가 샌디에이고로 메이저리그로 갔습니다. 그쵸? 이제 다음 시즌부터 메이저리거가 될 텐데 저희의 목적이 이 선수의 예상 성적을 2026 시즌 예상 성적을 좀 예측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뭐 홈런을 몇 개를 칠 것이고 경기를 몇 경기를 출장할 것이고 그럼 통계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KBO에서 MLB로 간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송성문하고 KBO 성적이 비슷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뭐 특정 성적이 냈다. 그럼 송성문도 대충 이 선수만치 하지 않겠어? 라고 예측하는 것이 기존의 통계학에서의 머신러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이제 그 투수 뭐 류현진 선수 같은 투수 말고 야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있죠? 뭐 이정우 선수가 있을 수 있고 키움에 많지 않나? 김혜성 선수 있고 그냥 키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김하성 선수가 있고 키움이 대단하네. 강정호, 와 박병호 또 누구 있지? 김현수? 볼티모어였나? 아무튼 그 다음에 황재균 선수가 있겠죠. 이대호 선수는 그 저기 뭐냐 일본 갔다가 간 거니까 빼고 투수들도 빼고요. 네, 추신수는 그 KBO에서 간 게 아니니까 또 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7명밖에 없고 사실상 포지션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7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송성문 선수의 내년 시즌 성적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 데이터가 지금 쓸 수 있는 타겟 데이터가 7명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소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예측을 하는데 좀 유사하지만 다른, 근데 유사한, 그러니까 유사한 게 더 중요한 거고, 데이터가 충분한 양을 보자면은 바로 트리플 A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간 선수들의 성적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뭐, 또라라라라 해갖고 뭐, 1000명 있다고 칠게요, 그냥. 역대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더 많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대충 KBO 리그하고 트리플 A의 어떤 그 수준이나 뭐 분포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잠시만요. 네.
요 데이터와 버무려가지고 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한 어떤 송성문의 다음 시즌 예측 성적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고려해서 얻은 성적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지금 요거는 예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플 A에서 메이저리그 가는 거랑 KBO에서 MLB 가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경기 수도 다르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나 뭐 이런 환경 같은 것도 다르고 그리고 애초에 얘네는 대부분 미국인이고 KBO는 한국인이 또 미국 가서 적응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사성을 이 타겟과 소스 간의 유사성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가정을 할 것이냐가 이 전이학습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겟이 되고요. 타겟 데이터. 이게 소스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모델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이랑 디스트리뷰션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이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다시 이제 정리한 페이지인 것 같고 그 두 가지 접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모델 베이스드는 소스하고 타깃이 동일한 모형 구조를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서 말했듯이 KBO에서 이제 MLB가 아니라 MLB로 가는 게 있고 트리플 A에서 MLB로 갔을 때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홈런 개수만 보겠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 두 개가 둘 다 홈런 개수가 당연히 여기서 트리플 A에서 30개를 쳤고 송성문이 올 시즌 뭐한 30개 쳤나요? 아니다 한 5개 쳤나? 25개 쳤다고 했을 때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트리플 A에서 메이저리그로 갈 때도 이게 뭔가 어떤 특정 그 모형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2분의 1 토막이 났다 해서 15개. 보통 이제 트리플 A보다 메이저리그가 수준이 높으니까 15개씩 친대. 그럼 여기도 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요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나서 한 8개 정도 친다. 라고 그냥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트리플 A에서 메이저리그로 갈 때 적용되는 어떤 규칙의 구조가 같고 그 구조의 구체적인 숫자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델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이고 그리고 그 숫자의 차이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너무 간단히 말해서 홈런만 봤지만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타구 속도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복잡할 텐데 그거의 차이가 이 숫자들의 차이가 회귀 개수의 차이가 스파스 제한적이다. 대부분 같고 몇 개만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모델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이 되겠고 디스트리뷰션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은 이 소스하고 타겟 간의 분포의 차이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KBO 리그하고 이게 타겟 데이터가 되고요. 트리플 A의 리그가 서로 홈런 개수에 대한 분포가 다른 거죠. 얘네는 평균 뭐 경기장이 작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홈런 평균이 뭐 16개인데 얘네는 홈런 평균이 예를 들어서 좀 뭐 그냥 이건 제가 잘 몰라갖고 예예요. 그냥 10개다. 뭐 이렇게 하면은 KBO 리그에서 18개 치는 거랑 트리플 A에서 18개 치는 게 같은 값어치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16개인데 18개 치는 애랑 평균이 10개인데 18개 치는 애랑 얘가 좀 더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갔을 때 얘가 조금 더 뭐 홈런을 많이 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중치를 둬가지고 조금 모델링을 하는 것이 디스트리뷰션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의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 가정을 잘못하거나 혹은 이상한 소스 데이터를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송성문이 메이저리그를 가가지고 얼마나 잘할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농구 NBA 데이터를 갖고 왔어. 아니면 뭐 생뚱맞은 막 뭐 강아지 사진 데이터를 갖고 왔어. 이러면은 오히려 성능이 훨씬 저하되는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네거티브 트랜스퍼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쭉쭉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통계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형인 선형 회귀 y는 이제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선형 회귀에서의 모델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KBO에서 계속 야구 얘기하네. MLB로 갈 때랑 트리플 A에서 MLB로 갈 때 둘 다 어쨌든 여기 홈런 개수가 X면은 여기 X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AX가 되고 이거는 BX가 된다는 소리예요. 뭐 뒤에 뭐 어떤 에러 텀은 있겠지만
이 A하고 B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만 다른 거지 이 전체적인 구조는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아까 말한 모델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이랑 같은 원리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소스와 타겟이 동일한 선형 회귀 구조를 공유하고 이게 사실은 원래 X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 이게 벡터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약간 뭐 트랜스포스트는 이렇게 됐다 치면은 A 벡터랑 B 벡터가 성분별로 쭉 놓으면은 거의 대부분 같은데 몇 개만 다르다. 뭐 한두 개 정도? 뭐 한두 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게 더 많다라는 희소성 가정, 소스와 타겟의 회귀 개수의 차이는 희소하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정 하에서 제가 알기로 2021년에 어떤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그 트랜스퍼 러닝의 베이스의 어떤 선형 회귀 방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타겟에서의 회귀 개수를 소스에서의 회귀 개수에다가 델타라고 하는 어떤 보정항이 있다라고 모형을 두고 아까 스팔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대부분 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봐서 0의 값을 가지는 것을 잘 추정하는 라쏘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두 번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트리플 A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얘네로부터 베타 S를 얻어요. 얘네는 좀 믿을만 하죠? 왜냐면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트리플 A의 송성문이 가는 게 아니고 KBO의 송성문이 메이저리그를 가는 거기 때문에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송성문 선수의 다음 시즌 성적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요 베타 T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요것만 써가지고 알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적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타 S를 갖고 오고 이 모형 과정을 통해서 얘를 여기다가 끌어 붙여갖고 다시 추정을 해서 델타 햇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베타 S 여기서 구했고 델타 햇 구했으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베타 T의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거를 파인 튜닝 방식이라고 해요. 뭐냐면 소스 데이터에서 얻은 파라미터하고 좀 가깝게 이거를 추정한다. 근데 그러면서 요 데이터도 잘 설명하는 네, 이런 파인 튜닝 방식을 통계적으로 해석한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요게 이제 어떤 특정 와일드한 컨디션을 가정했을 때 그냥 타겟 데이터, KBO 데이터만 써갖고 라쏘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것보다 수렴률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려놨고요. 그리고 뭐 성능도 오라클에 근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것도 알려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더 자세하게 그 논문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모든 소스 데이터가 타겟에 과연 유용하느냐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MLB에서의 성적을 보고 싶은데 KBO에서 가는 이걸 보고 싶은데 트리플 A에서 MLB 가는 거 인정, 유용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NBA 데이터 유용할까? 근데 이것도 뭐 같은 스포츠고 구기 종목이니까 얼추 뭐 유용하다고 쳐. 근데 갑자기 자동차 뭐 데이터, 뭐 강아지 데이터 이런 거는 전혀 유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보고 그냥 당연히 유용하죠 아니죠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언가 특정의 좋은 소스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즉 어떤 소스를 전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걸 바로 멀티플 소스 세팅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 라쏘 중에서 이제 오라클 트랜스 라쏘는 저희가 중요한 집합 이미 우리가 어떤 소스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전제하에 수행되는 알고리즘이고 그런 걸 모를 때에는 그냥 트랜스 라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CV를 해서 중요한 소스를 선택한 뒤에 그 소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네거티브 트랜스퍼 위험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소스를 고르는 과정을 모형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좀 확장인데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의 모델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은 아까 전에 목적 함수를 이제 LSE 방식이 아니고 로그라이크를 기반으로 확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그 다음에 뭐 퀀타일 리그레션, 커널 펑션 리그레션도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서 말한 건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고 이번에는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의 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베르의 시프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의 분포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문제를 써보면은 잠시만요. 알고 싶은 게 Y의 분포가 아니고 그 조인트 덴시티 X와 Y의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분포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이것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쓰면은. 물론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요 두 개가 다 다를 수 있죠. 둘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럼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맞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건 맞고요. 코베이루의 시프트고 뒤에 배울 이제 그 포스터리얼 드리프트가 요게 다르고 요게 맞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니까 KBO 아까 전에 예제를 들자면은 KBO에서 MLB 가는 게 있고 트리플 A에서 MLB 가는 게 있을 때 송성문이라는 선수가 있고 뭐 한데 어쨌든 특정 어떤 성적 뭐 홈런 뭐 몇 개, 25개, 타점 몇 개, 뭐 101개, 뭐 우르크 몇, 뭐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점. 이거를 내는 데이터의 분포가 KBO에서의 분포랑 트리플 A에서의 분포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KBO에서의 그 메이저리그 갔을 때 송성문의 성공 여부니까 어떤 그러니까 소스 샘플이 트리플 A에서만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KBO에서는 좁게 나오고. 그럼 그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KBO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운 좋게 트리플 A는 되게 적은데 KBO는 엄청 많은 어떤 그런 샘플의 성향이 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약간 KBO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송성문의 예측을 할 때 그 친구, 그 트리플 A 선수는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소스 데이터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타겟 데이터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애고 타겟 데이터에서 나올 확률이 KBO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타겟 데이터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보정치로 각각의 그 트리플 A에 있는 선수들의 샘플에 다음과 같은 보정치를 곱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더 그 중요도를 반영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코베로의 시프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다 하는데 이거는 좀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회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함수에다가 임포턴트 웨이트닝을 적용함으로써 네,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분류 문제였고요. 어차피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포스터리얼 드리프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pxy가 x 곱하기 py 기분 x잖아요. 이게 같고 이게 다르다 라고 가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즉 어떤 특정 데이터가 그러니까 x가 있었을 때 그 주위에 y 값이 나오는 게 실제로 타겟에서 많이 나오냐 소스에서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정치를 다르게 해준다. 그 나머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가중치 보정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two sampled weighted KNN 분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어진 x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소스와 타겟을 모아서 주위에 y가 몇 개가 있는지를 갖다가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회귀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냥 휴리스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소스를 분석하고 잔차를 R이라고 하는 함수로 비모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론적인 수렴률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트랜스퍼 러닝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그냥 이 기존의 통계 방법에 접목이 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 방법에 이런 식으로 접목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막 다 일일이 그 분야를 연구할 게 아니라면 막 일일이 공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로 방금까지는 저희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만 봤는데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PCA 같은 차원축소, 뭐 커주얼 인퍼런스, 인과 추론, 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뭐 리프레젠테이션 트랜스퍼 등등 뭐 굉장히 많은 뭐 강화학습도 있네요. 등등의 많은 어떤 그 기존의 통계학적인 방법론에 트랜스퍼 러닝, 전이학습이 응용되고 있다는 것도 이 논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저한테 조금 장점인 게 unsupervised learning에서의 트랜스퍼 러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쪽이 약간 연구가 덜 되어 있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건 이제 라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흔히들 제가 하고 있는 뭐 믹스처 모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unsupervised learning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제 분야의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어떤 접목이 지금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은즉슨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게 조금 늘어났다. 약간 오픈 소스, 오픈 월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 파라메트릭이나 논 파라메트릭에서의 트랜스퍼 러닝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또 논 파라메트릭 믹스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미 파라메트릭 모형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트랜스퍼 러닝이랑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처음으로 이 논문 리뷰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영상을 제가 나중에 다시 보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논문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